자, 이제 우리 고3 때 선택 과목으로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확률이라는 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거랑 그때 배우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거의 비슷한데요.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집합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집합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자지마. 자면 안 돼. 자, 시행과 사건. 자,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자, 시행.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길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걸 시행이라고 해. 알겠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니들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해 준 거 쓰고 싶구나. 내가 여기다 나 적어줄게. 그러면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행위. 물론 정의적으로는 밑에 게 맞아. 근데 니네가 어떻게 느끼느냐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고 돼 있죠. 표본 공간은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표본 공간은 알파벳으로 S라고 쓰고 뭐라고? S라고 쓰고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해요. 주사위 던지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지지. 돼요? 그 다음에 사건은 뭐냐면 이제 시행의 부분집합이야.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야. 예를 들어 내가 사건 A를 짝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4, 6. 별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경우의 수들도 우리가 집합으로 서술할 거야. 사건 B도 한번 써볼게. 소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B는 뭐겠어? 2, 3, 5. 소수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있잖아요. 난 아직도 이걸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야. 뭐냐면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이 있지. 얘네들을 독립적으로 다 뜯어가지고 6개의 집합으로 만들면 이걸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해. 됐어요? 여기까지 용어 정리를 잘해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사건, 공사건 남았죠. 자,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예를 들어서 자, 사건 C가 6 이하의 눈이 나온다면 내가 시행을 딱 했을 때 무조건 사건 C가 일어나지. 이런 걸 전사건이라고 해.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표본 공간 S와 같다. 그 다음에 공사건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 D를 뭐 7 이상의 눈이 나온다 라고 적으면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사건일 때는 여러분 집합이 공집합이 됩니다. 됐어요? 쌤 7 이상의 눈이면 7, 8, 9, 10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 우린 표본 공간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에 집합 배웠을 때 전체 집합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개념 13번.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두 사건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 수도 있거든. 너무 길잖아요.
우리가 이걸 앞으로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할 거야. 요거니까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3이잖아요. 그럼 합집합, 뭔가 합사건 이런 애들은 접속사 또는이랑 연관이 있고 원래 합집합이지, 그지?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를 이 문장을 이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뭐예요? 짝수가 나오거나 소수가 나온다. 그럼 짝수가 나와도 되고 소수가 나와도 되니까 원소는 몇 개 있을까? 2, 3, 4, 5, 6. 그쵸? 내가 문장 만들고 원소를 뽑아보니까 얘네 둘 가지고 합집합한 거랑 똑같네. 그냥 이런 거야. 기호를 이렇게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걸 우리가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야, 그만 자. 민채, 깰 수 있는데 일부러 자는 거야. 이건 깰 수 있어, 지금. 근데 일단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뭐야? 짝수의 눈이면서 소수의 눈. 그럼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원소 조사를 해보니까 요 A, B의 교집합이더라.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곱은 뭔가 교집합과 동시에랑 연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사건 C를 하나만 정의해 볼게.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A랑 C랑 교집합하면 뭐야? 공집합이죠. 그치? 곱사건이 없지. 이럴 때 A와 C는 배반이다 라고 불러. 알겠어요? 두 집합이 서로소면, 서로소가 이거 맞죠? 교집합이 없는 거. 두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집합에선 서로소, 그 다음 사건에선 배반. 그 다음에 이제 4번 여사건은 여기 보이진 않는데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문제 풀 때 많이 풀죠. 정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는 거. 기호에서 AC라고 쓸 거고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사건 A 집합이랑 이렇게 정반대말이 나와요. 오케이. 끝이에요. 뭐 체크를 어디다가 하면 될까? 합사건 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집합, 곱사건 동시에 그리고 집합, 그 다음 배반사건은 이렇게 교집합은 공집합이다에다가 내면 빡치고 서로소일 때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필기할까요? 필기 다 하셨으면 여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A 컴플리먼트. 됐죠? 뜻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용어 정리만 좀 잘 해오시면 돼. 왜냐면은 다음 시간부터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자, 19번부터 22번까지 30초 줍니다. 해보세요.
약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좀 이 중학교 문제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마플 시너지랑 같이 진행을 하려다가 우리가 합반도 해야 되고 지금 이해도들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진도를 후딱 끝내놓고 2월까지 확통을 3번 돌려주게. 이거 하고 마플 시너지 1회독하고 마플 시너지 2회독하고 그 다음 3월부터는 수능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되기 전에 확통 3번 돌려줄게. 그리고 4월부터는 수능 특강 바로 풀고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수능 특강에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어. 아니 수원 수투도 있어. 수원도 있고 수투도 있어. 3권 있어 3권. 근데 책 되게 얇아. 이 중에서 절반만 책이야. 절반은 답지고. 이거 그 작년 고3 애들이랑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수능 특강 2026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해가지고 이 확률과 통계라고 써 있잖아. 이거 수업 2번 만에 끝나. 아니 뭐 많이 내주는 게 아니야 진짜로. 여기 지금 챕터가 7개잖아. 그렇지? 그럼 3개, 4개 해서 끝나는 거야. 물론 걔네는 그렇게 했다라는 게 얘기야. 한 챕터에 문제 몇 개 있냐면은 8개, 3개. 16에 3도 해봐. 19? 그럼 19 곱하기 3 하면은 57문제지. 그러니까 한 숙제로 57문제 받아가는 거야. 한 해 숙제로. 그 2번 하면 끝나. 수원수투는 3번 해, 3번. 확통은 문제 워낙 빨리 풀려가지고 2번 만에 끝내는 거고. 다 있죠? 자, 이게 1부터 10일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 가지고 한 장 뽑는 거지. 자, 홀수 적혀 있는 거. 1, 3, 5, 7, 19, 11, 그지? 그래서 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근데 6배수, 6하고 12. 그러면은, 저거 뭐고, 이거? 교집합 없죠? 자, 문제에서 배반인 거 고르달라 그랬지? 이거 배반 맞고. 자, 소수 적힌 거. 2, 3, 5, 7, 11, 그 다음에 3의 배수 적힌 거. 3, 6, 9, 12. 그러면 3이 겹치니까 얘는 배반이 안 되고. 자, 6보다 큰 거랑 4의 약수랑 당연히 겹치는 거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얘는 배반이 맞고요. 22번은 B랑 C는 6이라는 교집합이 있고 A와 B는 7이라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22번 답은 그냥 A와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 됐죠? 너무 쉽죠? 쉽습니다. 여러분 46쪽 개념 12번도 한 개도 안 풀었으니까 9번 10번만 좀 풀어봐요. 요것도 30초. 은채야 다 했어? 다 하고 자는 거야. 문제를 풀라 그러면 바로 엎드려서 자는 거야. 자, 봅시다. 세 개의 숫자 1, 3, 4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다 그랬어. 그러면 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3개인 거고 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2개여서 총 6개겠구나 라는 어떤 경우의 수 관점으로 일단 몇 개 나올지 조사부터 해놓고 시작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하면
13, 14, 31, 34, 그 다음 41, 43 이렇게 6개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홀수는 1의 자리가 4인 거 2개 빼놓고 나머지 4개. 쉽죠? 쉽습니다. 표본 공간이랑 사건이라는 것은 다 집합이 알겠어? 그러니까 시행이랑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같아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시행은 문장이고 행위고 표본 공간이랑 사건들은 집합이라는 거 넘겨요. 개념 14번. 자, 50쪽에 수학적 확률. 개념 14, 15, 16 설명 듣고 쉴 겁니다. 진짜 쉬워서 그냥 후딱 하는 거예요. 진짜 쉬워, 진짜. 자, 앞으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A라고 쓸 거야. 오케이? 저건 네모. 저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외워주셔야 돼. 저 뭐라고? PA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는 이제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PB는 뭘까?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PA 합집합 B는 뭘까? A, B의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 읽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봐요. 보통 시행이나 표본 공간은 문제에서 때 앞에서 만들어져. 알겠지?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라. 표본 공간 경우의 수를 찾아라 하면 문제가 3줄, 4줄 되니까 애들이 문제를 읽고 어버버버 걸 때가 있어요. 때를 찾으시면 돼. 아니, 문장이 너무 쉽지. 너네 이거 2분의 1인 거 다 알아. 근데 오늘 배운 용어들을 같이 한번 구해볼게. 자, 때 앞쪽을 딱 보니까 S 뭐라 그랬어 오늘? 표본 공간. 표본 공간. 그죠? 자, 표본 공간은 지금 몇 개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짝수가 나올 사건을 내가 A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A 사건은 원소가 뭐야? 2, 4,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PA를 물어볼 거야. 답은 뭐야? 던졌는데 짝수 나올 확률. 그래, 2분의 1이지 뭐. 니네가 50%라고 부를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기호로 쓰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확률 계산 방법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 있죠? 써놓으세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뭐 써있긴 해. 일부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이 1단원 아니었어? 그치? 그러니까 니들이 분자는 기가 막히게 계산할 거고 1단원보다 경우의 수 관점에서는 훨씬 쉬워. 그럼 분모만 잘 계산하면 돼. 분모는 어디 있다고? 때 앞에. 알겠죠? 자, 7, 8번 해보세요. 근데 문제 풀면 조금 짜증나는 애들이 있다.
인가연. 다 하고 그냥 자버리네. 다 했으면 자도 되지. 내가 답지야. 방금 위에 거 맞았다. 그. 아니, 다 맞은 것 같은데? 6이 아니라고. 6이라고 쓰면 안 돼, 이제 확률은. 6은 네가 경우의 수 구한 거고. 그리고 민서가 12야. 많이 안 돼. 분자에 10, 분모에 12가 들어갈 리가 없다. 동시에 던지는 거잖아, 주사위를. 자, 봐요. 야, 이걸 헤매고 있으면 어떡하니? 동시에 던질 때라 그랬지. 주사위 한 개 던지면 경우의 수 각각 몇 개 만들어져? 6개? 6개 만들어지지. 이걸 6 더하기 6을 하고 있으면 돼? 6 곱하기 6을 해야죠. 그죠? 1, 2, 3, 4, 5, 6이 1, 2, 3, 4, 5, 6이 이렇게 매칭돼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36이고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경우의 수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어. 1, 1, 2, 3, 3, 4, 4, 5, 6, 6. 그죠? 그래서 36분의 6이고 두 눈의 수의 합이 5일 경우의 수. 경우의 수 3 찾으면 되잖아. 1, 4, 2, 3, 3, 2, 4, 1. 4개지. 끝.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하시던 거야. 알겠죠? 오케이. 아직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시작도 안 했어. 용어만 배운 거야, 용어만. 자, 넘기셔서. 공 꺼내는 연습을 좀 할 거거든요. 이건 고1 때 좀 하던 건데, 니들 이걸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해설적인 관점도 발휘해야 되는데 까먹었을 거라서 17, 18번 일단 해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자세히 설명 좀 할게. 이 뭔가를 꺼내는 행위, 이것도 이제 앞에서 지금부터 3단원 끝까지 계속 나와. 표정이 밝진 않네. 풀었어요? 했어? 모르겠어? 아니 이게 오랜만이라서 니네들이 옛날에 어떻게 풀었었는지 까먹은 은채야. 그만 기술적으로 줘라. 여기 봐. 아니 무슨 조는데 기술을 발휘하고 있어. 깨겠다 나 같으면. 안 잡으면 되는 걸. 여기 봐. 흰 공 4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알겠어? 자, 일단 밑줄 그어야 되는 문장은, 계속 앞으로 보게 될 문장은 여기 밑줄 그어요. 때 앞에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만든다 그랬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는 문장을 앞으로 계속 볼 거거든. 그러면 이 문장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찾는다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공 2개를 이렇게 동시에 꺼내는 거야. 알겠어? 그럼 1번 공이랑 2번 공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왔는지 구분돼? 안 돼? 안 돼. 꺼낼 때 1, 2를 뽑든 2, 2를 뽑든 같아. 알겠어요? 이렇게 일단 쓰세요. 전체 경우에서는 이렇게 뽑는 거야. 근데 의미도 좀 알아야 돼. 흰 공 몇 개 있다 그랬어? 검은 공 몇 개 있다 그랬어? 파란 공이야? 파란 공 몇 개? 2개. 그럼 봐봐. 내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만 줘라.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흰 공 2개를 꺼냈어. 알겠어? 근데 이 흰 공 2개가 이건지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되는 게 맞아. 안 되는 게 맞거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손을 집어넣어서 공 2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아니, 흰 공 2개. 그 다음 또 검은 공 2개. 파란 공. 그 다음 또 흰 공이랑 파란 공. 이렇게 3가지밖에 없지 않겠어? 그치? 근데 그렇게 풀게 되면 내가 경우의 수가 이렇게밖에 없겠다 라고 문제를 풀게 되면 총 경우의 수가 3개처럼 눈에 보이는 건 그래. 공을 뽑아낸 결과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이렇게 3개밖에 없어. 알겠어? 근데 내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3개고 이게 경우의 수가 하나니까 흰 공 나올 확률도 3분의 1, 파란 공 나올 확률도 3분의 1, 그 다음 요거 나올 확률도 3분의 1 이렇게 풀면 실제로는 흰 공이 4개여서 얘가 확률이 높을 텐데, 그치? 문제 성립이 안 되거든? 공들이 구분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만 구분된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야. 이걸 납득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구분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확률적인 관점을 적용시켜야 되잖아. 그 공이 다 다르다 생각하고 풀 거야. 알겠어? 그럼 분모에 62가 들어간 이유는 뭐야? 경우의 수가 이렇게 15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공부를 한 놈들이면 한 놈들일수록 헷갈려하는 게 쌤 이거 구분이 안 되는데 왜 다른 공 취급합니까? 어쩔 수 없어. 개수적인 관점을 발휘하려면. 알겠어? 개수가 다르니까 이 확률이 이 확률보다 높아야 될 거잖아. 그러려면 다 다른 공으로 봐야 돼. 됐죠? 괜히 복잡하게 설명했나? 그냥 해도 되는데. 자, 17번. 흰공 모두. 아니, 두 공 모두. 2개 모두? 흰 공 나올 확률. 그럼 분모에다 62 깔아놓고. 왜냐면 전체 경우의 수라고 내가 알려줬으니까. 흰 공 2개 나올 경우의 수를 이제 올려야 돼. 몇 개? 4C2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5분의 6이야. 그 다음에 이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는 문장은 있잖아, 얘들아. 물론 단원이 2단원 뒤쪽으로 가고 3단원 뒤쪽으로 갈수록 이런 장난질을 안 치는데 1단원에서는 가끔 이런 장난질을 치거든요. 이 문장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문장이랑 구분해야 돼. 알겠어? 임의로 2개를 꺼내는 건 그냥 6 곱하기 5 오버 2 해서 컨비네이션을 하는 거고, 차례로 꺼내면 화이트 1, 화이트 2 꺼내는 거랑 화이트 2, 화이트 1 꺼내는 게 구분이 되거든? 이때는 6 곱하기 5로 푸는 거야. 알겠지? 이 조심해야 돼.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하고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는 건 다른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흰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봐봐. 고1 때부터 이거 이제 문장으로 푸는 게 맞아, 사실은. 흰 공 4개였고 블루 2개였지. 62분에
몇 개 꺼낸다고? 하나, 그지? 그치? 이제 기억나지? 분재에 올렸던 거. 여기서 하나. 선택!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선택!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예전부터 계속 문제 이렇게 풀었어. 알겠어? 그래서 맞는데 의미도 알아야 돼. 분자 8이 뭐야? 이렇게 8이야. 둘, 셋, 넷.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의미도 알아야 공식들이 안 헷갈려요. 좋아요. 자, 개념 15, 16 빨리 하고 쉴게. 통계적 확률. 자, 밑줄.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 민성아 봐봐. 내가 100원짜리 동전 던질 거야. 그럼 100원짜리 동전에는 100 적혀 있는 데랑 이순신 할아버지 적혀 있는 데랑 있잖아요. 이순신 맞나? 100원짜리 적혀 있는 할아버지 이순신 맞아요? 니네 몰라? 아니 왜 검색해? 아야 검색하지 마. 이순신 맞아. 니네 한국사 점수가 그따구인 이유가 있어. 야 100원짜리 적혀 있는 분 모르면 어떻게 니네. 만원짜리 누구 있어? 세종 계시죠? 5천원짜리 누구 있어? (5천원짜리) 누구 있어? 진짜 몰라? 그래 이황 선생님 계시죠? (1000원짜리) 누구 있어? 이 계시죠? 율곡이 5만원짜리 누구 있어? 그것만 아냐? 100원짜리 이순신 계셔. 근데 장군 모습이 아니야. 그 문관 차림으로 옷 입고 있는 거 있어. 나도 헷갈려서 니들한테 물어봤구만. 니들도 모르면 어떡해.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민성아 그래. 100원짜리 동전 딱 던지면 100원이랑 이순신 할아버지가 계셔. 오케이? 그럼 던졌을 때 100원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야. 이런 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 알겠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일부 경우의 수 올려서 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알겠니? 네가 OX 퀴즈를 푸는데 OX 퀴즈 그 문제 맞출 확률이 몇이야? 그렇지. 이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이해돼요? 그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확률 니네 지금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실제로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땅땅땅땅땅땅 해서 10번 던지면 숫자가 적혀있는 면이 5번 나와? 안 나와. 5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거지. 이해돼? 6번 나올 수도 있고 7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지? 그걸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10분에 실제로 7번이 나왔어. 7 이런 식으로. 그럼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봐봐. 내가 얘를 100번 던져. 맞아? 700번 나올까? 아니 70번 나올까? 안면?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는 있어. 오케이? 근데 뭔가 10번 던져서 7번 나오는 것보다는 100번 던져서 70번 나오는 게 훨씬 힘들긴 할 거고 실제로 던졌을 때 이게 우연에 의한 관찰이니까 약간의 횟수 차이가 수학적 확률과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9번 정도 앞면이 더 많이 나왔어도 100분의 59니까 훨씬 더 2분의 1에 가깝죠. 10,000번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 앞면이 100번 정도 더 나와도 10,000분의 5,100 정도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그 0.51이거든. 훨씬 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죠. 맞아요? 자, 이렇게 실제 시행 횟수분에 사건 A가 나오는 횟수를 분자에 올려서 이렇게 통계적 확률을 조사는 하는데, 오케이?
리미트 n 무한을 딱 해버리면 리미트 n은 말이고 시행의 수 n이 충분히 커지면 얘는 어떤 숫자 p에 한없이 가까워져. 오케이? 이 p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는 거야. 10,000번을 튀겨보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얘네들은 결국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라는 게 밝혀져 있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이제 개념이 중요한 거고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리미트 기호 배우셨으니까. 넘기세요. 53쪽. 개념 16번. 그럼 얘들아 봐봐. 결국 PA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즉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랬잖아. NS가 클까? NA가 클까? NS가 크겠지. 그러면 둘 다 양수. 아, 이렇게 줘라. 둘 다 양수고 분모가 더 커. 그럼 이건 1보다 작겠지. 그래서 보통 PA는 0과 1 사이의 숫자고, 만약에 A가 전사건이면 PA는 1이고요. 왜? 전사건이라는 건 A랑 S가 같은 거니까. A가 공사건이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뭐 7 이상이 나오는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공사건이면 그땐 PA가 0이 돼. 그래서 그 OX 퀴즈에서 이 밑에 받침을 빼놓고 자주 나오거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음수 안 되고 1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2, 3번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겠습니다. 35, 36, 37 푸세요. 35, 36, 37. 또 틀렸어? 뭐 틀렸어? 아, 이거 왜 틀려? 자꾸. 자, 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보이세요? 때 보이죠? 때. 그 앞에가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든다고. 몇 개야? 10개야. 사건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건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죠? 35번 답. 2분의 1, 10분의 5, 그지? 그 다음 A 합집합 P 겹치는 거 한 개도 없지. 그럼 10개야 10개. 그럼 10분의 10. 그러고 보니까 짝수 또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전사건이네. 왜? 뽑기만 하면 짝수 또는 홀수잖아. 그죠? 자, A 교집합 P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야. 그러고 보니까 짝수이면서 홀수인 카드가 나올 확률은 없겠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무 쉽죠? 이제 쉬고 오셔서 확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확률의 덧셈 정리 배울게요. 50분까지 쉽니다. 자, 4개의 숫자 2, 3, 4, 5를 잘 봐. 모두 사용하여야. 모두 사용하여. 숫자 4개를 다 써야 돼. 그럼 봐봐. 내가 1000의 자리에 2 또는 3 또는 4 또는 5를 쓸 수 있으니까 4개를 쓸 수 있잖아. 100의 자리에 숫자 몇 개 쓸 수 있는 거야? 2 또는 3 또는 4 또는 5를 써야 되는 거니까 1000의 자리에 숫자 4개 쓸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2를 썼어. 그럼 100의 자리에는 숫자 몇 개 쓸 수 있는 거야? 3개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4444가 아니야. 정수 만드는 거는 보통 1의 자리를 고정시켜서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기 순으로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크기 순으로 물어보면 앞쪽을 고정시키는 거야. 4500보다 큰 거 물어봤으니까 4500 어쩌구랑 5000 몇이랑 세면 되겠지. 얘는 숫자 2개 남았잖아. 2, 3. 그래서 2, 3, 3이 해서 2 팩토리얼이고 얘는 3, 4, 2 가지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드는 거잖아. 그럼 3 팩토리얼이니까 6개야. 그럼 총 몇 개야? 8개. 그래서 12개 진짜. 더 해야지. 이걸 곱하면 8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14번도 보자. 때 찾아봐. 때. 여기 있지? 여기 앞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오케이. 자, 부모가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 구하라 그랬어. 부모를 포함은 5명이라 그랬으니까 부, 모, A, B, C 이렇게 있고 원탁이 있는 거거든. 부모를 이웃하지 않게 앉힐 거지. 난 뭐 먼저 앉힐까? A, B, C 먼저 앉히겠죠? 자, A, B, C를 앉힐 때는 무슨 순열이야? 원순열이니까 3팩 나누기 3 해놓고 이제 부, 모를 빈자리 3곳에다 갖다 박는 거죠? 그럼 부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개, 모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개. 자, 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1단원이랑 문제가 똑같으니까 이거 잘한다고 니들이. 근데 분모에다가 뭘 깔아야 되지 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어요.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응.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도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26번 한번 같이 해보면 니들 배경지식 테스트도 좀 할 수 있고. 읽어봐 일단. 너 벌써 다 풀고 답지 본 거야?
자, 봅시다. 26번에 1번 보시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점이 8개잖아요. 8개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될까? 나열하면 될까? 선택이야, 그렇지. 그래서 83이고요. 얘는 또 때랑 관련된 문장이라서 전체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직각삼각형의 개수와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개수의 확률. 여기 이제 궁금한 거야. 내가 원 위에 있는 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져. 내접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들은 무슨 특징이 있죠? 그렇지. 지름을 한 변으로 가죠. 지름을 한 변으로 갖는 내접 삼각형은 이 반원을 호로 갖는 어떤 원주각을 내포하기 때문에 90도야. 한 각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지름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일까? 6개야. 지름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라고 그랬어. 지름의 개수를 물어보지 않았어. 지름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 6개야. 왜? 지름 하나를 딱 선택하고 나면 왼쪽에 점 3개, 오른쪽에 점 3개 남으니까 이렇게 3개. 그죠? 또 이쪽 방향으로 3개 해서 직각삼각형을 총 6개 만들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점이 8개야. 그럼 지름은 몇 개야? 4개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각 지름당 직각삼각형을 6개씩 그만 자. 각 지름당 직각삼각형을 6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 이게 순열이고 조합이야? 아니야. 세는 거야. 곱의 법칙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 확률을 못해서 못 푸는 걸까? 아니겠지. 화이팅이야. 자, 58쪽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59쪽 봅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라지 S 집합, 표본 공간, 라지 A 집합, 사건 A, 라지 B 집합, 사건 B 써가면서 이제 니네들이랑 확률이랑 집합을 좀 연계 지어가면서 공부를 했지, 그지? PA 합집합 B는 뭘까? 자, 일단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합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야. PA 합집합 B를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거든? 오케이? 근데 별거 아니야. 이 P의 정의를 이용하면 돼. 분모에 못 깔면 될까? NS지, NS. 그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분자에는.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없어. 저기 없어. 뭘 깔아야 돼요? TA 어떻게 해서? PA. PA 어떻게 했어? A의 확률 어떻게 구했어? NS분의 NA 올렸잖아. A 원소의 개수. 그럼 이건 위에 못 올려야겠어. NA 합집합 B 이렇게 올려야겠지. 이제 S 조사해놓고 A 조사해놓고 B 조사해놓고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 조사해놓고 NS분의 NA 합집합 B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 이건 이미 공식이 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거니? NA, NB 더한 다음에 교집합 한번 빼야 되죠. 이거 여러분 집합에서 배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그지? 근데 봐봐. 분자가 다항식이잖아.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지. 맞아요? NS분의 NA면 뭐야? PA야.
PB야, 그렇지. 가운데 거는 PB야. 맨 오른쪽 건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확률도 이 집합처럼 이렇게 뜯을 수 있구나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문장이잖아, 또. 맞아? 근데 굳이 이걸 왜 설명해 놓는 걸까? 이거를 잘 봐야 돼. 진짜 중요한 건데. 봐봐. 이거 옆에다가 이걸 써놔. 저거 써놔. 보통은 있잖아, 얘들아. A 합집합 B, 즉 A와 B의 합사건 자체가 이렇게 확률로서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도 훨씬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이 공식의 의는 뭐냐면, 잘 들어봐. 이 공식의 의는 뭐냐면, 앞으로 확률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다시 뭐라고? 확률로 계산하겠다고. 지금 앞 단어는 뭐였어, 계속? 확률의 정의를 배운 다음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계속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 이 공식의 의는 뭐라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어릴 때 배웠던 확률 단원이랑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야. 사건 A가 짝수, 그 다음에 사건 B가 소수야.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 또는 홀수가 나오는,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시행 자체가 뭐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그러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몇 개일까? 그래. 짝수 또는 소수, 뭐뭐 있어? 2, 3, 4, 5, 6. 그죠? 1 빼고 다시. 끝났네? 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알겠지? 자, 근데 문장을 좀 나눠보자. 내 말 들어. 짝수 또는 소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사건을 A, 이 사건을 B라고 해볼게. 알겠어?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확률 자체가 문장으로 PA 합 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죠. 맞아요? 자, PA 한번 구해봅시다. A 원소 몇 개예요? 3개. 그럼 6분의 3. 그렇지. PB도 6분의 3. PA 교집합 B. A 교집합 B 뭐밖에 없어? 2 하나 있지. 그럼 6분의 1. 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당연하지. 당연히 이게 좋지. 맞아? 근데 얘들아,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젠 경우의 수를, 아니야, 그 서술형도 맞는데 이제는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확률만 띡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볼까? 어떤 관역이 있어. 여기 3점이고 여기 2점이고 여기 1점이야. 오케이? 3점 맞출 확률이 3분의 1. 그 다음에 2점 맞출 확률이 큰일 났다. 4분, 암산이 안 되네. 자, 2점 맞출 확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알겠어? 1점 맞출 확률, 2점 맞출 확률, 3점 맞출 확률이 있어. 알겠어? 근데 뭐 1점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고 3점 맞출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1점 또는 3점을 맞출 확률은. 그렇지. 이제부터 이런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두 확률을 더하면 돼. 오케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한 번 더 빼줘야 되는 거고 확률을 한 번 더 빼줘.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부터.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두 가지로 풀려고 연습해 보시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두 방법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됐죠? 자,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공집합인 거고, 자, 개념 18번 여사건의 확률. A의 여사건은 기호로 A의 여집합이라고 쓰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표본공간 S가 있으면 A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A가 차지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PAC는 이제 NS분의 NAC일 텐데 NAC라는 건 전체 NS에서 NA를 빼는 거니까 1 빼기 PA가 돼. 결국 전체 확률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된다 라는 거고, 이 밑에 문장들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요. 여러분들 그냥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 돼요? 얘들아, 요번에는 65쪽까지야. 실전 감각 업은 안 낼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끝이야. 가셔도 돼. 좋죠? 네. 여러분들 이해 잘 하시니까 뭐 일찍 끝나는 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은채는 남아가지고, 그 개념 4번까지밖에 안 풀렸지, 지금. 5, 6, 7, 8, 9, 10, 11 밑에 있는 문제들, 개념 밑에 그 중간에 기본 개념 핵심 유형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빼놓고 좀 풀다가,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좀 하고. 알겠어요?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